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지한 어떻습니까? 이제 소개해 줍니다. 예, 이번 그 흑피옥과 함께하는 그 현대미술 작가 계속 소개해 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김연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흑피옥이 우리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모신 또 김연자 선생님도 작가로서는 또 상당히 많은 또 수수께끼를 좀 품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흑피옥에 또 관련돼서 현대 작가로서 또 재미난 또 얘기 좀 나누고 하면 작가 선생님의 여러 가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머뭇거리십니다. 우리 저 관장님 머뭇거리지 않으신데 조심스럽네요. 어떻습니까? 그 작가의 우리가 면면을 살펴보고 또 독특한 작가 선생님을 초대해서 이런 대화를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감상자들이 조금 이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화 김연자입니다. 네. 저는 원래 전공을 그림을 한 사람이 아니고 네. 그냥 그림이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이 좋아서 시작을 했고 또 대학 시절에 저희 집 옆에 서실이 있었어요. 서실에 내 조카가 거기 가서 안 오니까 데리러 갔다가 거기 원장님께서 서예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서예를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예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사분자까지는 서예잖아요. 사분자로 이어지고 그렇게 계속 직장생활 할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결혼한 뒤로 애 한 유치원에 넣고 나서 네. 너무 무료하니까 이제 다시 서예를 시작하려고 갔는데 그 서예 하시는 분들은 당신한테 처음부터 배워야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했어도 그 한일자부터 다시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옆에 반으로 갔다가 석담 오이춘이라는 선생님의 그 채색화, 네. 그 석담 오이춘 선생님한테 이제 채색화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채색화를 하다 보니까 그 민화처럼 무슨 뭐 이렇게 틀이 있더라고요. 네. 그 배우는 분들이 보니까 저는 그런 건 싫어가지고 이제 제가 대상력을 키우려고 수채화도 시작하고 누드 크로키 뭐 세밀화 무늬나 막 닥치는 대로 했죠. 해서 이제 뭐 한 몇 년 하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선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 그림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는 작가의 길이라는 게 이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건지 모르고 그냥 무료에서 한 게 그냥 어느새 그 길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어떤 좀 독특한 게 좀 나왔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어쨌든 소장이 굉장히 네. 어떻습니까? 네. 아니 뭐 산이 있어서 산에 가는 건 아니고 산에 갈 마음이 있어야 산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 네. 어딘가에 이제 서예를 하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서예를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서예보다 그 옆에 있는 또 채색화를 또 만나시게 되고 결국 예술적 의지가 내면에 잠재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정하게 드러날 시기가 돼서 드러나서 예술을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인생에서 이제 깊이를 차곡차곡 이제 쌓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짚어보죠. 뭐 아까 두 말씀은 그냥 넘어갔는데 도제의식, 네. 네, 도제, 그다음에 권위의식을 지금 이렇게 피해가시는 말씀은 네.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보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도제 또 권위 예술로서 이게 예술 세계가 존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동양에서의 그 전수 방법이라든가 이 그렇죠.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제 도제적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타파하지 않고 그 방식에서 예전 거 온고지신이라고 해서 예전 것에서 또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 김연자 선생님께서는 나름대로 다른 여러 다양한 공부를 해오셨는데
좀 새로운 것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또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라던가 또 새로운 방식의 예술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는 그걸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특별한 권위의식이나 또 도리의식이 무력화시킨다, 태의 정신을.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짚어보고요. 자, 그럼 그 작가 작품 예술 세계를 구성하는 이제 빅 아이디어, 주제의식이죠, 일종의. 관장님부터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먼저. 네. 제가 글을 주제의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다가 네. 작품집을 참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명암이라고 주셨지만은 실제로 앞에서부터 예전 초기의 그림부터 네. 뒤로 올수록 최근의 작품을 해놓으셨는데 글이 잠깐씩 들으셨어요. 네. 근데 중간에 보니까 이제 새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새가 되어서 그 다음에 뒤에는 나비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의식 방향이 주제의식이라 그러면 처음에는 외부 대상 세계를 그리셨다가 그러다가 좀 전이가 시작이 되시는 게 눈에 보이는 대로 외부 대상을 그리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사고대로 뭔가를 그려보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주제의식이 외부 대상 세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상물을 갖다가 외부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나 내면에서 외부 대상 세계를 찾은 다음에 나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대상물을 드러내보자라는 또 마찬가지로 동양적 사고의 어떤 그런 주제의식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은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독특한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뭔가를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현재 작품을 그려내고 계신 프레임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작가 선생님 말씀인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제가 붙잡은 지가 한 40년 되는데요. 네.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다음부터는 이건 정말 주제의식이 꼭 필요하다. 뭘로 주제를 정할까 하다가 저는 그냥 너무 거창하게도 큰 틀을 자유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정말 돈을 많이 아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아껴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내가 필요한 데 쓸 수 있고 그러듯이 이런 그 큰 틀에서 자유도 항상 저한테 묻거든요. 자유가 뭘까? 그러니까 헐헐 날아다니는 것만이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날개 달린 걸 그리긴 하지만 뭔가 자기네들끼리 어떤 서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주제의식을 찾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또 장자라는 분을 좀 알게 됐어요. 네. 많이 알지는 못하고 들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장자의 나비 그 정도를 가지고 계속 그 호정몽에 나오듯이 나비가 됐나 인간인가 나비인가 이런 그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자연, 나비, 새 이런 것들을 민들레 홀씨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된 것 같아요. 네. 장자의 도. 네, 오랜만에 이야기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창조적인 사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리 김혜자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 창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기에 노하우나 포인트가 몰입이라고 보는데요. 상당히 이제 몰입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조하는 방법 중에 내가 이렇게 작업을 쭉 해오다가 내가 가장 창조가 잘 일어날 때의 방식이 이런 거였네라고 본인이 좀 찾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후에는 그런 패턴 방식이 창조 방식을 자기 체득화로 가져가셔서 창조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장자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이죠. 네, 노장사성이라는 거죠. 도교의 중심이자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맞닿아 있다는 게 세계는 우리가 더 가늠할 수는 없죠. 예술에서 만났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이제 창조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보면
작가들은 이제 창조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이나 영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만의 뭐 특별한 어떤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맨 처음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그 판에 박힌 그림을 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진이 있으면 나는 정말 저 사진처럼 잘 그려보자. 저 사진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보니까 이 사실화가 너무 싫어진 거예요. 어느 날. 정말 보이는 대로 그린 게 너무 싫어지고 이제 생각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내 손은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감을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무지개색만 남기고 그러니까 원색만 남기고 다 없애버리고 이게 내가 막 사진을 보고 했던 그거 있죠. 네. 그 사진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박남수 씨의 시가 새해라는 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그러면 그 한 줄을 그리는 거예요.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 그걸 갖고 이제 이거 여기 아마 있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그러면 그 속삭이듯 서거기는 그 나무의 그늘에서 새가 막 논일고 있는 네. 또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바뀌어지면서 어떤 저만의 세계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뭐 아직은 멀었지만 들었습니다. 자, 시와 친구가 됐네요. 예, 아주 격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딱 격이 격이 싶습니다. 네. 어떤 격이냐? 네. 바로 이제 이 창조에서 중요한 격을 타격을 지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일정한 타격이 아니라 완전한 타격을 생각하거나 꿈꾸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작업에 기반이 됐던 뭐 정밀하게 된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자료가 있었는데 네. 완전히 다 없애버리셨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점 하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또 예술의 또 작품 세계를 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타격 중에서도 완전한 타격을 좀 하셨구나. 네. 그런 격에 대해서 많은 내면의 고민과 그런 사유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아니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타격이.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이 네. 전체 그림 중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림이었는데 네. 바로 파격이 일어난 그런 그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시에서 영감을 받고 네. 또 작품의 동기부여를 제가 시를 좀 좋아했어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이드도 우리 장자이드에서 벽이 부닥쳤는데 또 창조적인 사고에서는 이제 시의 벽이 어쨌든 참 벽이 있으시네요. 예. 그죠? 창문을 하나하나 여시는 분. 그러니까 이 작품은 지금 딱 보면은 현대적인 미학이라든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성 자체를 다 평면화를 시키셨고 네. 그리고 그 대상물의 하나의 이제 손으로 표현됨으로써 결국 명분할이라든가 이렇게 그 완전 표면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전 그림은 다 사실화였거든요. 그래서 격을 중시하지만은 완전한 파격을 정말 하셨구나라는 말씀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 파격을 통해서 터닝이 되신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다른 그림의 세계관으로 넘어가시고 새로운 점 하나가 이제 찍기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때 어떤 전시에 냈었거든요. 네. 이거를 냈는데 창피해서 오픈 시간 다 되도록 가지를 못했어요. 저런 것도 그림이라고 냈나 싶은 생각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석당 선생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이번 그림 좋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막 옷을 입고 이제 막 오픈식에 간 거예요. 글씨 이제 사사.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바꿀 때마다 좀 자신이 되나도 되나 막 이런 생각 언제나. 네, 어떤 시와 특별한 관계.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조금
조금 담론을 좀 시대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문화에 대한 네. 조금 담론이 달라지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김현자 선생님이 지금 그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문화는 비교 문화에서 동양 문화라든가 서양 문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융합 문화로서 이제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지역적 특성이 이제 있을 때 정체성을 가진 작가로 그 작가가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품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즉 자기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작가라는 부분이 많이 엿보이거든요. 지금 본인이 원래 이제 물리학을 또 공부를 하셨고 또 수학 교사로도 있으셨는데 또 서예를 또 하셨어요. 그리고 노장 사상을 통해서 그 대상물을 바라보고 대상물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양적 그 바라봄의 가치관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품 속에 물의 흐름 같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선으로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이 그런 선들이 서예를 통해서 필력이라든가 선에 대한 세계, 또 농목의 세계 같은 걸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그림 속에서 자유롭게 그 농물의 흐름 같은 그런 동양적 문화죠. 그것이 있으면서 평면화를 통해서 현대적인 미술의 어떤 그 형태상을 갖추고 계시고 그래서 동양 문화적인 측면의 그림이면서 현대성을 갖고 있다 이런 그림으로 문화적 차이를 갖고 있는 작가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금은 제야 시대인데요. 문은 비교를 통해 그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한국인 작가와 서구 미술 작가가 문화적 관점에서 차이 또는 무엇을 관계성을 보이고 계시는지. 요즘은 그 어떤 미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이제 무슨 저 같은 경우는 한지를 사용하니까 재료 차이라고 요즘 재료 차이 또 어떤 특별한 생각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어디는 뭐 원색이 멋있잖아요. 네. 그들 나름의 미의 관점이고 또 어떤 분은 막 내가 어떤 전시장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무슨 닭을 목을 이렇게 뭐 비틀어가지고 뭐 실험실에 넣어놓고 그거 이렇게 전시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하나의 사회 고발도 되면서 굉장히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무슨 그 사회를 고발을 했던 개인적인 생각을 그렸던 그 어떤 각자의 작품 활동을 위해서 하나 그 머리에서 이렇게 생각해낸다는 건 굉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신 그분의 성함이 예술원 회원이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전시를 제가 오픈해 갔는데 자기 그림의 방향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거대한 바위를 이렇게 들어서 조금 움직인 거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병갑 선생님, 민경갑 선생님,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어렵구나, 바꾸는 게 어렵긴 어렵구나.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생각들, 뭐 백남준 선생님의 비디오 아트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특이한 생각들, 그것들은 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런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미를 추구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네.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 동서양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작가한테는 어부성설이죠. 아니 그렇지만 그 무릎을 통해서 그 미미한 차이를 가지고 문화적 이제 차이에서 어떤 정체성이 이렇게 정리된다던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그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질문 자체에 야 이거 동서양을 나누는 지금 시대인가 그렇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좀 압축해 보고요. 마지막 어떤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이번 출품 작품이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관장님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이번 출품 작품은 먼저 이제 흑피옥과 흑피옥과 만나는 현대미술이거든요. 네. 흑피옥은 일단 우리 역사가 이 전체 지구권에서 4대 문명이 있었는데 4대 문명보다 앞서 있는 문명이 있다. 그 바로 이제 홍산 문화가 있었다.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현대미술 작가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네. 작가들도 하나에 갖고 있는 게 지금은 현대미술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게 되면 문화적 충격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미술 작가로서 하나의 문화적 충격이라든가 갖고 있는 작가로 어떤 이야기들이 집중돼가지고 이 분들을 조명할 때 우리 한국의 예술가들 정말 대단한 부분을 갖고 있는구나 이렇게 아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작품은 삶에 관한 성찰을 그림으로 표현해내셨는데요. 이번에 출품한 작품 속에 있는 은유나 담김, 즉 메타포를 통해 감상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깔려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건데 우리나라의 뭐 도자기라든지 옛 선조들이 그린 그림이라든지 어떤 문화재에서 풍기는 게 한마디로 하면 거미불로 화이불칠해요. 네. 그러니까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네. 또 화려하지만 치졸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귀에 딱 들어왔는데 나도 채색화 자체는 원래 화려해요. 색깔도 화려하고 막 너무 또 조명을 받으면 저는 막 방해말 그런 분말도 써서 이렇게 반짝거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림이. 네. 그러니까 조명을 비추면 또 내 그림이 좀 빛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데도 어떻게 하면 치졸하지 않게, 치졸하지 않게 그려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 출품작에는 나비 시각으로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뭐 어떤 형태를 그리긴 했지만 네. 색깔을 위주로 그렸다고 할까요? 그냥 네. 색깔 위주로 나비가 봤을 때 어떤 무슨 솜사탕처럼 보인다든지 세상에 또는 뭐 도시적인 세련된 느낌으로 보인다든지 뭐 이런 네. 또 어쩔 때는 또 모시옷감 같은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데다가 이제 그 나비나 아까도 말했지만 나비나 새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스스로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어떤 거대한 것에 연결되어 있는 느낌 같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거는 자유인가? 진정한 자유는 뭔가? 뭐 이런 그 진정한 자유는 어차피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부분은 뭐 우리가 어떤 그런 추상적인 거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상자들도 이렇게 보면서 감상자 목도 남겨두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역시 물리학도. 자, 종합해 주시죠. 그 선생님 작품은 이번에 출품된 작품은 이제 자유라는 주제로 뒤에 자연 속에 이제 나비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나비는 이번에 내가 나비가 돼서 꽃을 감상할 때 내가 사람 입장에서 꽃을 감상했는데 나비 입장에서 꽃을 감상한다면 그 꽃의 향기를 맡는다면 과연 어떨까라는 입장에서 나비가 되어서 이제 이 자연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반문이 또 나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비는 누구인가? 내가 나비면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서 자연만 보일 텐데. 그래서 지금 이게 친구 나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현자 선생님께서는 작품 속에 다른 친구들을 등장시켜서 다른 친구 나비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친구 나비들을 등장시켜서
우리 인간의 관계성도 있고 또 동물의 관계성, 자연의 관계성, 관계성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구나. 결국은 관계성이 이제 사회성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그림 하나하고 자연을 그린 그리고 또 동양 사상에 좀 입각해서 네. 도장적인 그런 그림을 그렸지만 그 안에 사회성과 관계성에 대한 투시를 여기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작품에 격조가 있다 보니까 계속 얼른 자 마무리 인사해 주실까요? 자 선생님. 예. 네. 그동안 뭐 아무것도 아닌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 이 사람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